자, 지금 이 시간은 기본 이론이고 밭작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규의 누적 비례 조정 지수는 지역별 수학 적기까지 자녀 일수 곱하기 1.1 비례 조정 지수 다 주어지죠. 주어지는 값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데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는 오구마 50%. 그 다음에 미백이호. 미군병사 몇 g요? 180g. 개당 무게예요, 개당 무게. 그 다음에 대학찰. 대학찰은 농업연구소 연농 2호라고도 표시하고 키가 좀 적다 이거죠. 160g. 미흑찰 등이 나오기 때문에 190g.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품종이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190g을 적용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나오면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콩과 팥은 곱한 후 다시 1.86이 나왔죠. 이래서 함수위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 나누어 산정한다. 이게 말로서 표현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0.14 분의 함수율. 이래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 이 내용인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네. 하여튼 말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말입니다. 1 마이너스 0.14 14% 맥콩강. 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가 나오면 15점짜리 나옵니다. 차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그 작물의 상태가 좀 특별하잖아요. 매일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수확이 있고 이번 새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수확 비율에 따라서 기수확 지수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수확 비율을 구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기수확 새싹수가 400개다. 그 다음에 새싹수가 600개다. 새싹수는 이번에 딴 걸 새싹수로 하고 기수확은 이미 딴 자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개, 600개. 기새싹수 몇 개? 400개. 이 몇 프로죠? 그래서 기수확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입니까? 예? 기수확 지수는 어떻게 되죠? 0.966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가서 차밭을 할 때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새싹수의 개수도 나왔고 무게는 알 수가 없어. 평가사가 표본 구간에서 다 딴 걸 무게를 직접 재어요. 사진 찍고. 그것이 1250g이면 1250g. 이거 계산할 때 예전 문제 풀어보세요. 그람수로 해서 모든 걸 통일해서 나중에 제일 뒤에 킬로그램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죠? 이것도 1250g 플러스 기수확은 몇 개죠? 400개 곱하기 새싹수가 600개인데 무게가 1250g입니다. 곱하기 0.966.
어렵게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가만히 보면 요걸 듣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주어지는 값은 실제로 새싹의 무게는 주어질 거 아니에요. 몇 g이 나왔습니까? 1250g. 더하기. 그럼 기수학이 몇 개지? 개수학. 문제 주어지죠? 기수학은 400개더라. 하나의 무게는 새싹수의 무게. 600개 중에서 1250g이니까 한 개의 무게에다가 100%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 기수학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은 무게를 달면 되고 나머지는 개수만 딱 나오면 그 개수 곱하기 새싹수 무게보다는 적을 거다. 왜? 지금 딴 거보다 옛날에 이미 따버린 거는 무게가 적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식이 아니고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주어지는 값이요. 이거는 평가사가 저울의 쟁값이고 그 다음 400개는 새싹수의 개수를 주어지니까 한 개의 무게는 얼마지? 기준은 새싹수의 무게보다 적게 나갈 거다. 그게 이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왜,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주어진다니까. 새싹수의 무게. 이번에 딴 새싹수가 몇 개라고요? 400개인데 무게를 재보니까 1250g은 주어져야지. 지금 안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알아? 주어지는 값 플러스 한 개의 무게가 얼마지? 600개 중에 1250g이니까 이게 한 개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2g은 되겠다. 곱하기 옛날 딴 거 400개는 요 기수학 비율로 환산해줘야 정확한 무게가 된다 이거지. 네. 요거 15점짜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보니까 좀 까다롭죠, 그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분모에다가는 그러니까 문제를 쭉 보고 분모에다가 뭘 하지? 나머지는 가을 감자면 가로 세로해서 뺐기 때문에 그죠? 그거 이제 무게를 갖다가 가로 세로 해서 하는데 특이한 것은 같은 면적이더라도 차는 특별하더라. 단위 면적당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은 옷걸이를 사용할 뿐이지. 이랑과 고랑이 다른 거는 몇 개 이렇게 해서 5줄 하나 둘 셋 넷 5줄에서 쭉 파버리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옷걸이 2개가 한 개의 표본 구간 거기서 채취를 다해 5구간이면 옷걸이 10번을 대야죠. 10번을. 거기서 새싹수가 몇 개? 딴 건 한 사람 헤아리고 무게가 실제 값이고 기수학한 그 새싹수의 무게를 어떻게 적용하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단 말이죠. 왜? 실제 무게 플러스 기수학에서 한 개의 무게를 얼마나 적용하지라고 했을 때 총 400개가 기수학으로 파악됐다면 그 기수학 개수 곱하기 한 개의 무게는 기준은 이번에 1250g이 나왔고 600개는 한 개의 무게가 나오잖아. 똑같지는 않을 거다. 왜? 이미 따버렸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무게가 덜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0.96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본구간의 면적 합계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분모에 들어가죠. 분모. 벼분모 어떻게 했죠? 벼분목도 똑같아요. 표본구간 수가 있으면 가로 세로예요. 전부 다 가로 세로예요. 하나 둘 셋 넷. 4폭의 길이 5포기를 재죠. 끝에서 끝이니까. 그거는 몰라도 돼. 가로 4포의 길이가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곱하기 요거 세로 곱하기 표본구간 수. 밭작물도 똑같아요. 그죠? 표본구간별 면적, 일항 길이, 일항폭. 이것에 표본구간 수를 해야 합계가 되겠죠. 5구간이면 5를 곱해줘야 돼. 한 구간에 가로, 세로니까. 이걸 빠뜨리면 안 돼. 표본구간 수. 표본구간 수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100%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품목마다 이걸 하기는 힘들어. 안 되면 3구간, 4구간, 5구간 다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래도 너무 많이 틀리면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암기하면 품목마다 미세한 차이가 가서 몇 제곱미터 이하일 때, 미만일 때, 5구간, 6구간, 이거 암기하기가 단순 암기잖아요. 그래서 대충 4구간, 5구간, 6구간 중에서 나오지만, 그거는 벼와 적과적만 하자. 콩팥. 1항 길이, 1항 폭, 합계. 그래서 똑같죠? 말은 복잡해 보이는데 똑같아요. 이 전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파. 전파는 1항 길이, 1항 폭. 문제 딱 보면 몰라도 밭정물 나오면 가로 세로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다. 다만 3파일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된다. 차는 옷걸이 2개. 이게 정확하게는 0.2 곱하기 0.2. 이것이 2개가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야. 표본 구간이 5구간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 이해되십니까? 표본 구간 5구간일 때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옷걸이 0.2 곱하기 0.2. 그게 2개. 곱하기 표본 구간 수. 이게 여기서 세삭소 몇 개 나왔냐 이거지. 우리는 무게만 담으면 돼. 1250g 무게만 달고 개당 개수 분해해서 한 개의 기준점이 있고 곱하기 이미 따버린 거는 400개 인정해 줄게. 400개 곱하기 한 개의 무게, 세삭소의 무게 곱하기 기수학 비율로 지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식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실제 경작 면적, 실경작 면적, 수학 불능 고사 면적. 이게요, 곱표는 그냥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 불능이든 고사든 적과될 때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곱표 세모 동그라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으면 돼요. 그죠? 수학 불능, 타작물 및 미보상, 기수학. 근데 이게 용어가 비슷해도 저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평가할 때, 피해율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지? 조사 대상 면적이 중요하니까. 그죠? 작물별로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이는 곱표구나, 세모구나, 동그라미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100% 고사해야 되냐? 아, 그거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량 할 때 넣지 말라고 X라고 하기 때문에 그 X만 딱 기억을 하면 문제가 없다. 수학량은 계약자의 잘못이고 계약자가 기수학 해버리고 타작물 씹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세모 동그라미니까 항상 시험 문제 지금까지 출제된 거 다 보세요. 곱표 세모 동그라미로 다 통일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 수학량 구하는 문제가 초기에 많이 나왔죠. 왜? 수학량이 핵심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문제가 없을 걸되고. 그 다음, 감자에서, 감자를 할 때는 이게 하나, 둘, 셋. 계속 그리세요. 속그리를. 이는 정상. 오감자, 5cm 미만. 그 다음에 50%형 피해. 그 다음에 병충해. 밭작물 중에서 병충해 있는 거는 가을 감자, 감자. 그리고 생선 밭작물에서는 고추. 예, 기본으로 담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병충해 감수량은 이걸 어떻게 구하지? 금괴 할 때 금괴.
괴를 쓰죠. 금괴. 일본식 한자니까 괴경의 무게.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 감정 무게를 주어지는 것이니까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괴경의 무게를 주어지겠구나.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인정 비율. 이게 등급별. 이게 생략됐습니다. 등급별 인정 기준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병충해 감수량, 감자 할 때는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을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병문안 갔다면 병문안. 병이니까 병. 병문안 갈 때는 손등까지 씻어야 돼. 깨끗하게. 앞만 씻고 손등까지 씻고 병문안 가야 돼. 병충해니까. 병문안 갑니다. 어떻게? 손등. 개개의 무게는 주어지는 거니까 그 무게에 대해서 뭘 적용하지? 손등을 기억하면 돼. 손등을 쓴다.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등급별 인정 기준을 하는구나. 이게 많이 틀려요. 요것도 주어지는 값이고 요 주어지는 값인데 곱하기 하면 되는데 단순하잖아요. 개개의 무게 주면 그 무게인데 다 인정해 줄까 병충해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충해가 무게가 한 것이 12kg 나왔어. 표본구간 5군다에서. 오케이. 병충해 다 인정해 줄까? 곱하기 손등, 손해 정도 비율을 보니까 거뭇거뭇한 더댕이병이 20%, 40%, 60%, 80%, 100% 중에서 평가사 결정합니다. 그것도 선배들 하는 거 하루만 따라가면 대충 전체 면적에서 눈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눈으로 대충 하는 게 손해 정도, 손해 정도라고 하고 손해 정도 비율. 이 개념 때문에 많이 틀려요. 생산비 받장물에도 대관소찰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돼. 손해 정도냐, 손해 정도 비율이냐. 손해 정도는 눈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면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라고요? 20%. 손해 정도는 말 그대로 정도니까 그 정도야. 대충이죠. 그 정도니까 1%부터 20%까지는 손해 정도 비율이 20% 확정. 높은 걸 해줘야 될까요? 그게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55%는 손해 정도가 55%는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요? 60%. 20% 단위로 구간을 정했다. 75%는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죠? 80%. 이게 구분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 곱할 때는 등급별 인정 기준, 손해 정도 비율 해서 한다. 이 나오잖아요. 손해 정도는 대충 그 정도일 거야. 비율은 확정.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손해 정도 비율을 확정합니다. 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되니까요.